좀 심한 말로 해가지고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다 붙어가지고 돈 좀 벌겠다고 과도하게 비싸게 땅을 사가지고 과도하게 수익을 올려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처럼 일이 벌어졌잖아요. 돈 벌 때는 자기 다 챙겨가고 손해는 누가 봐요? 국민들만 보잖아요. 정부가 이제 급매물 출회를 막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2.13 대책에도 있었고요. 실제 이제 이게 급매물 출회를 막는데 좀 도움이 될지. 네, 많이 됩니다.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안 줄고 있다는 거는 특히 영끌을 포함한 주체들이 무리하게 투자한 분들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점인 주택을 부담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시기나 가격이 돼야 움직이는데 아직 거기에는 다다르기에는 좀 역부족인 거고, 정책의 효과가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네. 대중들이 암만 정책을 써도 그 정책을 안 따라갈 때는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된 의식을 갖고 한 방향으로 심리와 경제적인 행동이 벌어지는 걸 갖다가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 그래요. 그 이론이 지금 딱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 대책이 나오건 좋은 말이 나와도 힘을 크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이게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정부가 직접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LH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한 걸 대해서 혈세 낭비다 라고 좀 강하게 비판해 주셨어요. 어떤 부분이 좀 혈세 낭비라고 보실지. LH에 투입되는 자금의 대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위의 상위기관입니다. 그래서 위탁의 형태로 LH가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돈은 국민의 세금이 대부분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잘 써야겠죠, 국민의 세금을. 네. 근데 LH의 그 사업 중에 매입 임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든 미분양 주택이든 다 지어진 집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도심 내에 역세권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기존 주택이나 다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어요. 그럼 그 예산을 잘 쓰면 되겠죠. 네. 그러면 사업성과 뭐 방향성과 어떤 목적은 너무 좋은데 호갱이 되지 말아야죠. 쉬운 말로. 100원짜리 물건,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원가가 만약에 6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주인이 그 물건을 팔다 못해가지고 원가라도 건져야겠어. 근데 원가 건지기 전에 그래서 한 20% 할인해서 분양해보자 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사줘요. 그럼 기다리면 당연히 더 싸게 팔 건데 그걸 왜 사주죠? 근데 이게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네.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힘들어지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더 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LH 입장에 더 싸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너지게 되면은 근데 네. 이게 어쨌든 그 여파가 사업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하시면 있는 안 되죠. 거니까. 대한민국이 2008년도에 종합건설 회사가 117개가 1년 사이에 네. 부도가 나고 전무건설 회사 한 248개가 부도가 났어요. 대한민국 어때요? 잘 살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건설 사업이 부동산 상승기에 건설업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좀 심한 말로 해가지고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다 붙어가지고 돈 좀 벌겠다고 과도하게 비싸게 땅을 사가지고 과도하게 수익을 올려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처럼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리가 돼야죠. 건설업자, 시행자 사장님들이 그분들이 막 과도한 수익을 상승기에 올리려고 땅을 비싸도 살 수가 있잖아요. 왜? 분양가를 높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주택가가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시행자분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벌써 사업할 살 땅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주택가에 오르니까 땅값을 너무 올리니까 그 땅값으로 그 집을 사가지고 또 분양가를 높이기에는 부담된 거예요.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걸 욕심내고 사가지고 한 사람이 망했어요. 그 사람을 구제해줘야 돼?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버블이 생겼잖아요. 지금 수요자들은 안 사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땅값이 싸지겠죠. 주택가격이 내려오겠죠. 그때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균형점이 오죠. 그때부터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나라가 망한다고 자꾸 협박을 하고 그래요, 국민들을. 전혀 대한민국 문제 없습니다. 과대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택가격 거품이 조정이 안 되고 그분들은 손해 안 보고 돈 벌 때는 자기 다 챙겨가고 손해는 누가 봐요? 국민들만 보잖아요. 건설회사가 많이 없어지고 치킨게임이 되고 정리가 돼가지고 다시 안정적인 균형시장이 되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돼요. 망하지도 않은 현장이 유동성 부족으로 망하는 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추경호 장관도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우량 현장에 대해서. 우량 현장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좋은 자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안 팔리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추경호 장관도 우량 현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가 그 뜻입니다. 당국에 도저히 이것까지 이렇게까지는 해도 안 돼? 그럼 우린 이 카드밖에 낼 수 없어. 이걸로는 반등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하는 카드가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반등이어야지 정상적인 반등이죠. 그래야 안전하게 국가 경제 유지가 될 텐데 그 반등이 마치 다주택자나 건설사를 위한 반등이면 이건 문제가 크겠죠. 현재까지 던진 정책은 일반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지원은 거의 없고 이렇게 비싼 미친 집값에 대한 떠받치기의 어떤 느낌이 거의 강력하게 들거든요. 실수한 것은 같이 좀 던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원책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경착륙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 피곤하고 힘들어지니까. 특례보금자리로는 단 정책, 지원 정책은 참 괜찮은 정책입니다. 다만 이제 그 혜택이 무주택자 전용이었는데 원래 이게 좀 확대 해석돼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투자분들 중에 영끌하시거나 부담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대환대출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금리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대출 못하는 부류도 계세요. 그분들도 지금 고금리에 허덕이는데 누가 더 약자인가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도 같이 던졌더라면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그런 균형 감각이 부족했던 건 분명하고 거기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 그것도 빌려서 낼 수 있게 그 국가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임대인이 돈을 벌면 자기가 수취하게 되고 돈을 못 벌고 힘든데 나라가 도와줘요? 약자도 아니고. 그러면 임대인이 그 집을 버티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렴하게 팔면 균형점에 갈 수 있는 자연적인 어떤 경제주체 행위를 유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마음이 들고 정책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남은 것 중에 정상화를 위한 반등을 위한 정책을 써야겠죠. 쓸 수 있는 정책이 토지거래 허가를 일단 풀어주는 게 있고요. 서민 위주 정책, 무주택자가 살아나야지 정상적인 시장이 되니까 그쪽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전통적으로 써왔던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풀면 부산, 대구 이런 데 어떤 자산가들이 투자의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왜 거주를 안 해도 되고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집값을 받쳐주는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연착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 일시적 감면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겁니다, 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날수록 건설사가 힘들어지면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들이 또 부실이 오면 사실 경제에 도움은 안 되잖아요. 네. 이게 확산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매입할 경우에 그동안 매번 써왔던 거예요. 이건 위기 때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자산가들에 대해서 자산가를 포함 1주택자까지 포함돼요. 양도세를 앞으로 안 받겠다. 2주택에 대해서 팔 때. 그럼 세금 부담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주택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는 분이거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실수요자 플러스 투자의 개념이 성립이 되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미분양분 해소도 되고 주택 가격에 대해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이거는 대책으로서 좀 유용해요. 결론은 양도세 일시적 한시적 감면하고 말씀드린 토지거래허가 푸는 거하고 그 가이드만 잘 지킨다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위기를 잘 극복하리라 보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 둔화할 수 있다. 혹은 네네. 뭐 일부 인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네네. 있고 얼마 전에도 이제 예대 금리가 일부 인하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금리 인하 될까요? 금리 언젠간 되겠죠.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내년이냐 늦더라도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관심이 제일 많죠. 올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네네. 네. 근데 올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통화량 증가한 것만큼 물가가 지금 안 올랐어요. 그러면 결국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에 결국 반영이 되거든요. 네.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시장에 이제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야만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경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가가 2%가 목표인데 지금 6.5% 저번 달에 찍었죠? 급격하게 갑자기 물가가 6%에서 2% 내려오려면은 사람이 반 이상 없어진다거나 그래서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오를 때는 무조건은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는 게 1번 목표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표가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파월 장관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파월 장관의 워딩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물가가 잡히면 금리는 내리지 말라 그래도 내리겠죠. 그 답은 물가가 내려갈 것이냐 안 내려갈 것이냐가 답입니다. 그럼 물가가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의 어떤 근본은 어디냐? 사람들이 계속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내려가요? 안 내려가겠죠? 지금 6.5% 내려왔잖아요. 다음 달에 5%, 4% 이렇게 됐을 때 아직도 돈이 남아있어요. 쉽게 안 가라앉잖아요. 물가를 못 내리면 금리는 못 내리죠. 물가가 막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방치했다. 물가가 터지면 경제위기가 한번 오겠죠. 오게 되면 빚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 난리가 나니까 이자 못 받는 사람 다 파산하니까 이게 경기 시스템이 깨져요. 그때는 급격하게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왜? 다 망하니까. 빚진 사람들은. 그래서 금리를 급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은 당분간 급하게 뭐 2% 내려갈 일은 없다. 미국의 고용과 물가 출발해서 금리가 이어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금리로 이어지고 환율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 우리 수출의 무역 적자나 흑자를 결정하는 시스템 고리가 되잖아요. 결론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물가와 고용 상태를 잘 체크하시면 금리가 인하될지 인상될지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감안하셔가지고 시장에 올 한 해는 제 생각에 보수적으로 좀 관망하면서 보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봅니다. 유주택자분들도 있을 거고 네. 무주택자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 네. 이분들께 한마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좀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안티도 계실 텐데 제가 직시하시라고 제 딴에 제 아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뭐 승자 패자 이런 개념 지우시고 이 정부 정책 당국과 뭐 미국의 어떤 뭐 시나리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주택자 뭐 영끌하신 분들 또 무주택자 할 것 없이 다 고통을 겪었어요 지금. 교통을 안 겪은 분들은 딱 일부죠. 저렴할 때 매입하셔가지고 영끌 시절에 파신 분들이잖아요. 그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상적인 가격이 됐을 때도 주택시장은 움직이거든요. 전쟁이 나도 다운 거래가 되고요. 정상적인 시장. 그러니까 내재 평가하고 개발 평가하고 이래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힘드신 분도 힘내시고 또 무주택자 분들도 또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뭐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 슬기롭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